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만 벼랑 끝으로 몰릴 거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이 서울시 전역으로 점점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인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여기는 주말이 평일보다 많죠. 다 가지 않을까요? 거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시장에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대형마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 대구시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소매업체 유지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온라인 장보기에 밀리는 가운데 판로가 잘 구축된 대형마트로 오프라인 매출까지 비중이 옮겨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것을 집 앞에까지 배송이 되고 다 원하는 게 그런 추세로 가는데 그나마 대형마트가 그것까지 휴무일까지 그런 식으로 쉬는 날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평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저희는 죽으라는 얘기뿐이 안 되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안고 갈 숙제입니다. 지난해 5월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한 청주 대형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7%가량이 신체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과 사회 참여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노조 측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완할 대책이 없고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휴일 근로수당도 없고 다른 휴일 근로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근로자의 건강권의 이해관계는 근로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만한 경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 시대가 막을 엽니다. 여러 정기권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유불리를 잘 따져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와 인천시의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까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기권 경쟁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인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커졌고 특히 청년과 서민층의 부담은 더 큰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 출시를 앞둔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릉이 연계 여부에 따라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청년들을 위한 월 5만 8천 원대 정기권도 출시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0회까지 지출된 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줍니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 모두 K패스의 요금 환급 횟수를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요금을 돌려주고 청년층의 연령도 지역에 맞게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의 1,400만 인구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 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였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정기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의 혼란도 초기 이후에는 크게 없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처음에 한번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는 오는 5월 잇따라 출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는 건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온정 나눔일 겁니다. 그런데 청주의 한 직능단체에서 진행했다는 기부 행위가 모두 연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완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청주 한 자율방범대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입니다. 현 방범대장이자 청주시장이 임명한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A씨가 독거노인 가구에 반찬 나눔 봉사를 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에 일부 대원들은 A씨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물품을 전달했다는 독거노인 가구. 당시 사진이 찍힌 해당 주소지에는 40대 중년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아들분하고 그다음 딸분, 그다음 아들분 한 명 더 해서 5명이서 살고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인근 물품을 전달했다는 또 다른 집 역시 마찬가지. 독거노인 가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A씨로부터 물품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전합니다. 16년 정도 살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이에 A씨는 실제 기부 물품 전달은 대부분 야간에 했고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해 낮 시간에 연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 선물 세트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렇게 선물을 해준 게 꽤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밤에 이제 그 어두운 데서 사진 찍는 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카톡에서 저기 활용하기 위해서 대낮에 우리가 저기 조끼 입고 그러면서 찍어서. 이에 A씨와 함께 활동한 방범대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랑 삼아 이제 자주 올라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일부 대원들이 진위를 파악해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활동하는 사회보장협의체 일부 위원과 주민들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의 해임 건의안을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두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억울함이 풀렸지만 이전 요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슬람 사원 반대 의미로 주민들이 예정지 앞에 내놓은 돼지머리와 족발. 경찰은 업무방해를 보고 주민 2명을 기소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돼지머리는 이동이 쉬운 데다 공사가 진행된 점을 보아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이게 억지 주장이라고 계속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번에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주민들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억울하고 분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뻥 뚫리고 정말 억울함이 풀려서 너무. 북구청의 공사 중단 조치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재점화됐습니다. 비판과 편견, 오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걸 꿋꿋이 버텨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시간은 진실의 편이 되고 주민들은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면 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원에 돼지머리를 두는 것은 유엔이 지정한 혐오 범죄인데 이를 허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반대는 한다면 그 반대를 하는 표현과 방식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쉽고.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우여곡절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최근 충북에서 음주나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역주행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새 2배 이상 늘었는데 도로 구조적인 문제로 역주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승용차 보닛 부분이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23일 오전 1시쯤 음성군 맹동면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역주행하던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트럭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는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지만 즉시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피하려고 하셨고 정면으로 부딪히신 거죠. 불과 나흘 전 청주의 한 도로에서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반대차로 진입으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최근 4년간 도내에서 2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주행 사고는 음주인 경우도 있지만 초행길이나 운전 미숙으로 진출로를 헷갈려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란스러운 표지판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도로 선형 탓에 역주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선을 착각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역주행이 적지 않게 발생해 주민과 경찰,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2개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하차도 쪽으로 역주행하는 차들이 우리가 한 10대 정도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아마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지판하고 중앙분리대를 한 15m, 20m를 뒤밀어 버리고 황색선을 거는 거를 백색선으로 고쳤어요.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역주행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리면서 여러 신호를 통해 상대방이 역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감속할 수 있도록 갓길로 차를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명률이 2배 이상 높은 역주행 사고.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교통표지판을 잘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윤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 소개에 앞서서 제가 변호사님께 간단한 질문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좀 좋아하세요? 저는 키우질 않아가지고 네. 잘 모릅니다. 아, 동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주변에 이제 키우는 것만 봐서. 그러시군요. 저는 제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고 있어서 반려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서 저는 뉴스에서 동물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반려견 유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천안에서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동물단체에서 살펴보니 며칠 전에 구조했던 푸들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동일한 푸들이 맞았고요. 첫 유기 당시 다행히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어서 견주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데리고 간 뒤에 처음 유기가 된 곳에서 차로 25분쯤 떨어진 곳에 다시 유기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러면 이 사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견주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 악마 견주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2차로 유기가 됐을 때 너무 잔인합니다. 푸들의 옆구리에 전에 없던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 구조 당시에는 상처에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처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사를 찢어서 칩을 빼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견주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단순 유기를 넘은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버리면, 유기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말을 못하는 짐승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동물 학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푸들 유기 학대 사건이 있고 며칠 후입니다. 한 유튜버가 검도를 할 때 사용하는 죽도로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이 생방송이 됐는데요. 공포에 떠는 반려견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동물 학대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해서 2022년에는 1,2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의 수치인 거고요.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동물 학대인데 법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동물을 학대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요. 2012년에 이르러서 동물 학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의 경우에도 2019년까지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려견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2020년에 들어서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벌금형이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위험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학대를 당하고 유기를 당하는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상실감,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주인을 또 따라가는 동물의 모습들을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접하면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픈데요. 처벌을 조금 더 벌금 그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도 점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현재 국회에서는 동물 학대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이전과는 달리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동물 학대 또는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려인들 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처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반려동물세를 걷자 아니면 반려인 의무 교육을 하자라는 의견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내용은 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라는 말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라는 말은 반려자, 그죠? 아내나 남편한테 쓰는 말이었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었지 동물한테 쓰는 말은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 동물에다가 반려라는 말을 쓰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자기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린다고 하면 감히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기가 되고 학대당한 동물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운이 좋게 구조가 돼서 보호소에 들어가도 일정 기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반려라는 말이 갖는 무게와 또 책임을 깨닫길 바라고요.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반려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내 폭설과 한파가 계속됐죠. 울릉도에도 큰 눈이 내렸습니다. 눈 대응에 워낙 익숙해 큰 피해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겨울 가뭄 해소와 다음 달 초 열릴 눈 축제에는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물론 어선에도 눈이 수북하게 쌓였고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바닷물을 활용하는 울릉도만의 특별한 제설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22일부터 4일간 울릉에는 30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는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긴 했지만 울릉 설경을 직접 눈으로 본 관광객은 추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때마침도 눈이 이렇게 와서 멋집니다.
대구에서는 이렇게 길게 자주 볼 수 없는데 울릉도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겨울 가뭄을 걱정해온 주민들도 눈이 반갑습니다. 반가운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안 와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눈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울릉도는 많은 그 농작물도 혜택도 되고 1월 달에 2월 달에 나오는 고로쇠도 아마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울릉 눈축제가 당장 다음 달 초에 있어 이번 눈이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눈축제가 열릴 나리 분지의 누적 적설량은 40cm. 축제 기간에 맞춰 넉넉한 눈이 내리는 게 좋지만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나리 분지에서 작년에 시험 삼아 눈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2월 1일부터 또 3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눈 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한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차량 통행은 대부분 정상화했고 여객선 운항도 25일 밤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공철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하나인 칠곡 북삼역 신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논의한 지 15년 만인데요. 북삼역은 내년 말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삼역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10수년간 수건 사업으로 머물다 국토부에서 역신설을 승인한 지 5년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실 북삼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예산이 군비로 500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칠곡군 생기고는 많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인 북삼역은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 승강장 2곳을 갖춥니다.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에 있는 대구권 강력철도에서 기존 외관역의 직전역으로 약 20분마다 전철이 정차할 예정입니다. 구미까지 가는데 7분, 그다음에 고속철도가 있는 서대구역까지는 20분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외관역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되면 대구 경산부터 구미까지 40분대 전부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서 저희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칠곡군은 북삼역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을 재편해 윤리지구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삼역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덕포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신설 역사 주변 약 30만 제곱미터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삼 5평 산업단지를 만들고 북삼읍과 양목면을 오가는 도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구미의 2차 전지 산업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 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은 내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본부를 설립합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구미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본부는 구미 제1산업단지에 위치하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 대지에 연구시설 5개 동이 들어서며 이 가운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재사용 배터리 시험검증센터는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구미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재편되고 외부 기업체들을 흡수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미 산업단지 내 인프라 조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의 재활용 분야,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인정, 실증, 테스트를 구미에서 하게 됨으로써 구미가 앞으로 2차 전지의 거점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 과정에 대해서 국내 전 지역을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TR 본부가 구미에 자리 잡으면서 구미의 기업들은 시험 평가와 기술 인증 등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KTR이 2차 전지뿐 아니라 금속 소재와 토건자재, 환경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정부 연구 용역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업 간 연계 시너지 창출 여부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또 구미 산하 기관인 계리와 함께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구미 신산업 에너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의 구미 입성이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등의 신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경우 기존 제조 중심 산단 기업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새로운 자극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울릉도 등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정부가 배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 주민의 경우 1인에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은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포스코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 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격주 4일 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주간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은 휴무할 수 있는 게 골자로 직원들의 여가 활용과 자기개발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상주 근무 직원 1만여 명으로 기존 근무 형태나 신설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은 기존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주 수요일 케이블 TV 지역 뉴스와 콘텐츠 플랫폼 가지를 통해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등 선거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고 신원임 여사의 영결식이 22일 충북대 대학본부 대강의실에서 충북대학교장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영결식에는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유족, 장학생 등이 고인을 기리고 고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고인은 운구차로 충북대를 순회한 뒤 교내에 있는 교육독지가 선영에 안치됐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8구역에 지상 29층 규모 987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노량진 8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 8구역에는 11개 동 지상 29층 규모로 공공 172세대를 포함해 공공주택 987세대와 복리시설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만 3,00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지난해 지역 화재를 분석한 결과 3,00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6명의 사상자와 57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인 1월과 3월 사이에 1,000건이 넘는 화재가 집중됐고 장소별로는 야외가 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40%가 넘는 화재가 부주의에서 비롯한 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